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시장이 보여줬던 안정적인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관전 포인트였던 50일 단순이동 평균을 이미 뚫어낸 상태여서 어쩌면 이렇게 25,00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커진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전환, 머지를 앞두고 가격 반등세에 힘이 좀 빠진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물량이 늘어나면서 리스크 해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뉴스에 팔라는 전략이 어느 정도 현실화하면서 반등세를 꺾었다, 이런 분석도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더리움 가격 하락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번 머지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이더리움은 가치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기관들의 유입을 이끌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도 여전합니다. 특히 이더리움 유통량의 11%가 이미 스테이킹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검증자가 42만 6천 명, 예치자는 8만 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을 놓고는 부정적인 시선들도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인 발전과 비전에 대해서는 꽤나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점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리플 소송의 경우에는 모처럼 법원발 소송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앞서 리플과 SEC가 합의한 약식 재판 자료 제출 스케줄 일정을 법원이 승인을 한 건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날짜는 9월 19일로 확정됐습니다. 양측이 쥐고 있는 패가 까지는 날인 만큼 어쩌면 의미 있는 반등 모멘텀이 주입될 수도 있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굵직한 변수들, 상황적 이벤트들이 산적해 있는 한 주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위로 올라서면서 나름 안정적인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짜리한 21,900달러를 이미 넘어선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곰세력의 힘이 빠지면서 랠리의 길이 열리게 될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9포인트 오른 34를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로 투자 심리가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반등에 맞춰서 투자 심리 역시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이렇게 중립 단계로까지 투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난주 38%대까지 빠졌던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41%대 중반을 다시 넘어서면서 나름의 시장 지배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추가로 빠지면서 20%를 간당간당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름 정도 강세를 보였던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이 조금 빠진 상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형성하려고 하는데 20일 지수이동 평균과 50일 단순이동 평균 위로 올라서게 되면서 봄 세력의 모멘텀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수 세력이 22,000달러 위에서 가격을 유지할 경우에 25,211달러 간접 저항까지 랠리 시도를 할 수가 있는데, 곰 세력은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방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 여기서 하락하면 다시 18,626달러에서 25,211달러 사이의 큰 범위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 이런 통합 기간 동안 단기 투자자들은 자산을 매도하는 반면 장기 투자자들은 바닥이 가까워질 것으로 예상해서 매수를 진행한다. 이건 위크핸드에서 스트롱핸드로의 손바뀜을 의미하는데, 이런 축적의 시간이 완성되면 일반적으로는 해당 자산은 새로운 강세 움직임을 시작한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가격이 하락해서 다시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랠리에서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럴 경우에 비트코인은 다시 18,626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을 다시금 방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은 이번 한 주는 비트코인의 현재 시장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만약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뚫어내면 상승형 삼각 패턴을 발전시킬 수 있다. 반면 저항을 맞게 될 경우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이 지금 23,200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랠리의 기본 조건인 200주 이동평균을 회복하면 추가 상승 가능성, 그게 아니라면 추가 하락 가능성, 이게 이번 주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2019년과 지금의 주간 차트 패턴 유사성을 비교했는데 2019년에 더 낮은 저점을 찍고 더 높은 저점을 만들면서 이중 바닥을 확인한 뒤 엄청난 랠리를 선보였고 지금의 상황이 딱 지난 6월에 저점 찍고 9월에 좀 더 높은 저점 확인하면서 이중 바닥 형성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강세 랠리다. 이런 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머스타슈의 경우에도 재밌는 멘트를 제시했습니다. 내가 하락 쐐기 패턴 완성된 뒤에 엄청 오를 거라고 얘기했을 때 약세를 전망하는 사람들 99%가 가격 더 떨어질 거라고 말했다. 지금 비트코인은 그때보다 15% 올랐다. 내가 또 새로운 전망 내놓을 거니까 정신 단디 차리고 기다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줘서 약세론자들을 한 방 매겼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다소 아쉬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지분증명 전환 일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더리움은 다시 1,700달러를 반납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 이런 말이 어느 정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분위기를 조금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더리움 시세와 관련해서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이더리움이 9월 9일 1,700달러에서 오버헤드 저항 돌파를 이뤄냈지만 황소 세력은 1,800달러에서 강한 저항에 직면해 있다. 이건 곰 세력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수준에서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곰 세력은 가격을 다시 이동평균 아래로 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황소 세력은 지지선을 방어하고 있는데 20일 이동평균이 자리한 1,652달러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RSI가 플러스 영역에 있어서 매수 세력에게 약간 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격이 이동평균에서 반등해서 1,800달러 위로 올라가면 2,000달러 부근의 간접 저항을 향해서 랠리할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더리움은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가격이 1,650달러 아래로 다시 빠지면 곰 세력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더리움 머지는 9월 15일 14시 12분쯤 이뤄질 것으로 현재 예상되는 가운데 선물 시장에서는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에 따른 가격 급락을 해지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더리움 무기한 선물 펀딩 피가 마이너스 0.03%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숏 포지션이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이더리움 숏 포지션이 증가한 것과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세 가지 상황적 이유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 머지 이후에 가격 급락 가능성에 대한 해지,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 하드포크로 인한 이더리움 현물은 롱, 이더리움 선물은 숏, 이 포지션을 구축, 이 세 번째로는 유수에 팔라는 전략에 따른 가격 반영,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피션 프론티어의 전략가 앤드류 투는 이번 주에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해지에 나섰고 이게 펀딩 피 마이너스 상황을 심화시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머지 직후에 가격 급락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머지 이벤트가 기관 자금을 유입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컨센서스의 렉스 소코리는 이더리움이 머지 이후에 가치 저장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코인데스크 TV와의 인터뷰에서 머지 전환 이후에 이더리움은 필연적으로 가치 저장소로 변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프로토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더 스테이킹에 나설 건데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이더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은 이더를 가치 저장소, 건전한 자산으로 확실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더는 프로토콜 강화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웹3의 모든 종류의 상품과 NFT에 대한 회계 단위로 자주 사용이 된다. 단기적으로 이더리움의 성장률이 비트코인보다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유통량 11%가 이미 스테이킹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난세는 이더리움 검증자가 42만 6천 명, 예치자는 8만 명으로 나타났고 5개 엔티티가 스테이킹 이더 물량의 64%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리도 다오가 3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코인베이스와 크라켄,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 3곳이 30%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난센은 검열 위험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리도 다오가 충분히 분산돼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격 흐름을 예측하는 건 참 정말 엄청 어렵고 전망도 엇갈리지만 프로젝트의 비전에 대한 부분은 정말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모처럼 법원발 소송 속보 소식 전해졌습니다. 앞서 리플과 SEC가 약식 재판 브리핑 개시를 앞두고 양측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법원에 공개하기 위한 일정에 합의해서 법원에 제출을 했는데 이번에 토레스 판사가 이 일정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플과 SEC는 9월 15일에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약식 판결 동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정사항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이라이트는 9월 19일인데 이날 양측은 약식 판결 동의를 뒷받침하는 요약본의 최소 수정 버전을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15일에 대면 미팅을 해서 뭘 제출할지 양측이 갈래치기를 하게 되고 이후에 19일에 양측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패를 까는 작업이 진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SEC가 얼빠진 짓들을 잇따라 시전하면서 여러 차례 법원도 우리도 모두 놀라게 했었는데 그들이 뭔 카드를 쥐고 있는지 이게 세상에 일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SEC가 대체 뭘 가지고 있길래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보여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9월 19일 엔드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XRP 시세 반등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어넣어 주지 않을까 괜히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소폭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깔리면서 증시도 비트코인도 나름의 반등세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도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